이번 시간에는 입체 도형의 성질, 그 두 번째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전체라고 하는 것은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그림을 같이 봐주세요. 자, 그림에서 보면 축으로 사용한 직선은 이 직선들이 됩니다. 이때 이 직선들을 우리가 앞으로 회전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원기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원뿔, 세 번째 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미 원기둥, 원뿔, 구를 많이 보거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원기둥, 원뿔, 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체들인데요. 자,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귤은 뭐가 될까요? 자, 맞아요. 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딱풀은 원기둥이 될 거고, 자, 꽃갈은 원뿔이 되고, 통조림캐는 원기둥, 그 다음에 나뭇가지의 가시는 원뿔, 그 다음에 지구는 구, 드럼은 원기둥, 코르크마개는 원기둥, 그 다음에 공사판에서 볼 수 있는 꽃갈은 원뿔, 우리가 자주 사먹는 아이스크림, 코는 원뿔이 되겠죠? 그리고 남자친구들이 좋아하는 축구공은 구가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컵은 원기둥 모양이다. 자, 이렇게 원기둥, 원뿔, 구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기둥, 원뿔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워서 난 알고 있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다 알아. 그래도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기둥, 원뿔에서 알아야 될 것은 모선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모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모선은 높이와는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높이와 모선은 다르다. 자, 그럼 모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선은 자,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원기둥과 원뿔에서 모선의 길이는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개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뿔의 전개도를 살펴보면 자, 모선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그 모선을 전개도에서 봤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과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선의 길이는 모두 같으면서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원기둥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자, 바로 원기둥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꼭지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면체에서는 꼭지점이 꼭 존재했었는데요. 자, 원기둥 같은 경우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꼭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원뿔은 꼭지점이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기둥에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뿔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뿔대라고 하는 것은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의 도형, 즉 밑에 쪽, 자른 후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원뿔대라고 합니다. 자, 이 원뿔대의 개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 다면체에서 배웠던 각뿔대의 개념과 비슷하죠. 자, 각뿔을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각뿔대, 원뿔을 잘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도형이 원뿔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뿔대의 용어도 몇 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각뿔대와 마찬가지로 다면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밑면이 아래에 하나 있지만 위에 있는 면도 우리가 윗면이라고 부르지 않고 밑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밑면이 두 개 존재하게 되고 하나의 옆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원뿔대의 높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도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흔하게
범하는 오류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뿔을 보면 원뿔의 옆면의 모양이 두 가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있는 도형으로 옆면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자, 밑에 있는 부분으로 옆면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뿔의 옆면은 아마 위에 있는 도형일 거예요. 하지만 정답은 밑에 있는 도형이 원뿔의 옆면이라는 거. 자, 밑에 있는 도형은 부채꼴이라는 거 우리 지난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즉 원뿔의 옆면은 부채꼴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원뿔의 겉넓이와 부피를 배울 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원뿔의 옆면은 삼각형이 아니라 부채꼴이라는 거 앞에 모선 설명하면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모선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다 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옆면을 좀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원뿔대의 옆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뿔대의 옆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옆면 어떻게 생겼지? 떠올려 보면 아마 보통 사다리꼴로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도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아래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위로 생각한 친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즉, 아래에 있는 도형이 원뿔대의 옆면이다 라는 거. 자, 원뿔대의 옆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체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질.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그 단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라는 거. 어떻게 자른다는 건지 어렵죠. 자, 그럴 때 수직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아, 나 이것도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회전체 4개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야채 과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이는 원기둥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자, 그랬을 때 원기둥을 위에서 바라본 모양, 즉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단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원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당근을 보도록 할게요. 당근은 원뿔 모양이 되겠죠. 원뿔 모양을 자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원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프리카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파프리카를 자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원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수박도 잘라볼게요. 자, 여름에 많이 먹는 수박. 자, 자르게 되면 자, 이렇게 잘리게 되고 원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원기둥, 원뿔, 원뿔대, 그리고 구. 즉 회전체는 모두 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왜냐면 1회전 시켰기 때문에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원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회전체의 성질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성질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어떤 단면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건데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면 기억하기 쉽지 않다 하면 포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라는 의미는 바로 앞에서 바라본 모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또 4가지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의 모양을 준비해 봤어요. 자, 앞에서 바라본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되겠죠. 자, 먼저 원기둥인 나무기둥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자르게 되면 이렇게 자르면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원뿔인 버섯 머리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등변 삼각형인 이유는 여기도 모선이고 여기도 모선이죠? 모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세 번째 원뿔대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원뿔대를 자르게 되면 자,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사다리꼴. 자, 마지막으로 굴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굴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원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굴은 어떤 모양으로 잘라도 어디로 자르게 되더라도 원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기 쉽겠죠? 자, 그러면 회전체의 성질을 그러면 앞에서 알아본 회전체의 성질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 즉 위에서 바라본 단면은 항상 원이 된다라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자,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단면은 모두 합동인 단면이 만들어진다.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 자, 원기둥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원기둥을 떠올려 봤을 때 앞에서 바라봤을 때 직사각형이 됐었다. 근데 원기둥을 살짝만 돌려 볼게요. 그냥 제자리에서 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살짝만 돌렸을 때 돌린 후에 앞에서 바라본 모습, 앞에서 바라본 단면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이 된다. 그 모양과 크기가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동인 도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에 대하여 어떻게 된다? 선대칭 도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원기둥 다시 떠올려 보고 직사각형 만들어지는 것까지 떠올려 볼게요. 이 직사각형을 봤을 때 자, 회전축을 한번 그려보세요. 회전축을 그려보면 그 직사각형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선을 따라서 반 접었을 때 똑같이 포개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선으로 접어서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때 이 어떤 직선, 이 회전체에서는 이 어떤 직선은 바로 회전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반 접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겹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기둥 말고 다른 것도 확인해 보면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체 탐구, 즉 회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회전체는 원기둥, 원뿔, 구, 원뿔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는 연습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을 그리고 밑에 옆면을 만들어주고 밑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은 점선으로. 자, 원뿔도 그려볼게요. 자, 옆면을 그리고 밑면을 그려준다. 구는 입체로 그리기 어렵죠.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입체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뿔대 보도록 할게요. 원뿔대는 원뿔을 잘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윗부분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기둥, 원뿔, 구, 원뿔대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전한 평면 도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전한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회전하기 전에 회전축으로 1회전 시키기 전에 어떤 모양이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을 회전하면 원기둥이 만들어졌었다. 자, 그리고 원뿔과 같은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을 1회전 시키면 원뿔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구 같은 경우에는 반원을 1회전 시키면 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원뿔대는 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양인지. 자, 떠올려 보면 사다리꼴을 1회전 시키면 원뿔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거. 자, 스스로 아셔야 해요. 정답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회전이 되면 원기둥이 되는구나. 직각삼각형이 회전이 되면 원뿔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 자, 수직. 이 단어만 보면 되겠죠? 수직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 바라본 단면. 자, 위에서 바라보면 전부 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 자, 포함이라는 거 들어가면 앞에서 바라본 단면. 자, 먼저 원기둥 살펴보면 원기둥 앞에서 바라보면 직사각형이 된다. 원뿔 앞에서 바라볼게요. 모선 양쪽에 2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구 앞에서 바라보면 원이 된다. 구는 어디에서 바라봐도 원의 모양을 나타낸다. 자, 원뿔대 앞에서 바라보면 사다리꼴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체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 표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한 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은 모두 이해하고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할게요.